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요즘 중국 경기가 어떤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중국은 확연한 이제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출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데 중국의 11월 달 수출이 이게 20%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수출이 20% 가까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도 그렇게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닌데 코로나19 이 와중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지금 그 월별 수출로 놓고 보면 이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이게 46%나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수입도 한 32% 가까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첫 번째는 이게 코로나19가 만든 중국 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역량이 늘어났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의 이 수출 상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한 30% 가까이 느는 거는 아마도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해서 그 중국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입을 많이 안 했다가 1단계 무역 협상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문제가 아마 내년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네. 그걸 아마 4분기에 확 당겨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고. 일종의 금융기관에서 윈도우 드레싱 하듯이 수입에 대한 어떤 그렇습니다. 양을 맞추는 작업이 그게 있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제 드라마는 중국의 그 방역물자 수출. 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방역복이라든지 진단 키트. 이거 수출이 거의 수출의 한 10%에서 한 15% 가까이를 차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의 그 경기 회복이에요. 그래서 단기 경기는 이제 PMI로 보지만 지금 미국, 유럽, 이제 일본 제외한 양대 경제권이 다가 이제 PMI 지수가 5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산 국면이라는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제조업 PMI가 53 정도로 이게 7월 달 이후로 연속으로 이제 5개월간 계속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됐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수혜를 보냐고 하면은 이게 세계 공장인 중국이 수혜를 크게 보는 네. 이제 이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 생각을 하면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물가가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특히 이제 공업 물가 지수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의 공업 물가 PPI가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되어 있고, 전월비로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 2, 4분기 정도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의 제조업들의 경기가 좋아진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아마 석유라든지 특히 구리라든지 철광석, 심지어는 최근에 곡물까지도 국제 가격이 이제 아주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PI 자체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럼 PPI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물가의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의 선행지수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추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미난 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제 공업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거의 이제 1%대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독특한 이 먹거리 문화와 관계가 있는데요. 중국은 돼지가 은행을 떠는 나라입니다. 돼지고기.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은 뭐 돼지고기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돼지의 가격이 이게 물가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CPI의 거의 한 30% 넘게가 음식료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돼지고기예요. 아. 근데 돼지가 이제 아프리카 뭐 열병 이런 것 때문에 뭐 몇천만 마리씩 죽는 바람에 돼지고기 가격이 뭐 금년에 뭐 작년도 그렇고 거의 폭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돼지가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면은 이제 양식이 가능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이 이게 소비자 물가를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식품하고 비식품 이렇게 놓고 보면 식품 쪽의 물가가 현격히 떨어져요. 아. 이게 바로 돼지 효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과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진 거는 그 돼지고기의 그렇습니다. 가격 변화를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이제 효과를 갖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떨어지는 것 갖고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이 금융 지금 완화를 했던 것을 이것을 돈을 단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그 중장기 대출이 11월 달 들어서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 2월 이후에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다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 이게 중장기 대출 비중이 툭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상 최대로 돈을 많이 풀었죠. 네. 근데 가장 먼저 돈을 단속하는 것도 이것이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순서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여기에 손을 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꺾여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경기 회복에서는 지표라가는 이제 금리들이 국제 수익률을 또 보면 이것이 이제 3, 4월 달에 최악에서 지금 이제 그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결국은 그 기업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이렇게 계속 풀어놨다가 이것이 돌기 시작을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금융 완화를 일단 중지할 가능성, 네. 이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주식시장을 볼 때 뭐 제일 중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위안화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예, 차트에 나옵니다만은 주목해야 될 것은 위안화 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안화 환율이 이게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 가까이 지금 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수출 기업한테는 마이너스지만 이제 주식 투자라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금을 유입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달러 지수가 그 약세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위안화 지수는 이제 뭐 반대로 가게 돼 있지만 지금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중국의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절상을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감내하고서도 절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내수 경기 부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수에 지금 올인하기 때문에 환율 절상은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 미국과의 환율 전쟁입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맨 먼저 아마 그 싸움이 붙을 것이 환율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이제 환율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최근에 보면 기업들의 IPO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게 강세로 갔어야만 이게 되는데 그게 국내로서만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외 자금의 유입, 이것도 이제 유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금년부터 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갖는 외국인의 일대 주주가 되는 이제 금융기관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벵가드라든지 뭐 블랙락 같은 세계적인 뭐 1, 2위 기업들이 다 중국에 지금 법인을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외국 자금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일정한 부분 절상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죠.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부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가 뭐 부채를 늘렸지만 중국도 지금 2020년 이제 구정 이후에 부채 증가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다 긍정적인 시그널, 뭐 환율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체크해야 할 거는 부채 관련된 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우리도 뭐 연끌해서 이제 집 사고 네. 또 동학개미들이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은행 대출 1억 이상 다 막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빨간 색깔이 저게 가계대출인데요. 가계부채가 가장 빨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개인들의 초조함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채가 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가계 부채가 정부 부채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속도가 있다는 거죠. 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부채가 그렇게 빨리 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지만 그 중국의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 사태가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그 지방 국유 기업들이 이제 그 부도가 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거냐, 왜 국유 기업을 부도 내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그 신규 대출을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늘리긴 했습니다. 네. 늘렸는데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조금 놓고 보면 중국이 2016년부터 이제 공급측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구조조정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죠. 섀도우 뱅킹. 그래서 그림자 금융을 다 틀어막고 이제 네.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라.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을 해라. 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18년부터 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아주 네.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3년 만기로 이제 5년 만기로 놓고 보면 2018년, 19년, 20년 네. 뭐 요 사이에 지금 대거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올 타이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좀 미쳤고.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만기가 이제 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2018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이것을 줄이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줄어든 만큼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는 바람에 네.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돈을 뭐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19로 지금 1, 4분기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로 지금 중국도 또 대출 비중을 늘렸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고 난 다음번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지금 부채를 한 단위 늘렸을 때 이게 GDP가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것은 부채 효율에 문제가 있는데 중국의 부채율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낮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해 줬을 때 네. 이것이 GDP로 증가로 나타나는 금액이 4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금의 비효율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자금이 잘 안 돈다는 얘기고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이라든지 도태돼야 될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서 잠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중국의 문제고 네. 최근에 이제 아마 중국의 회사채 부도 사태가 나타났다. 뭐 이러는 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기업들 대부분 다가 이 어떻게 보면 자금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이 많이 잠겨 있는 그런 기업이고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좀비 기업에 가깝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버릴 건 버리겠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 기업들의 대상이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초대형 기업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지방 정부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관여되어 있는 기업들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이죠.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국가 부채 증가 또는 이제 국유기업들의 부도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네.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유기업은 부도가 나기 어렵죠. 그것이 뭐 이게 국가가 부도 나기 전까지는. 근데 중국이 이게 국유기업의 회사채들을 일부를 부도를 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낸 것을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경고의 의미다. 그래서 방만한 그 기업들을 이 지방 정부들한테 이것을 그대로 좌시하지 말라는 이제 시그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업들에 대한 모랄 해저드가 있는 거죠. 네. 뭐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돈을 무한대로 써서 이게 부실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정부가 다 구제해 주는 것이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광범위한 이제 도덕적 해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유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 네. 부도 내버린다. 이제 이것들의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전체적인 중국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중국 경기는 지금 회복 단계,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경기에 대해서 궁금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리스크 부분, 특히 부도 관련된 부분은 어떤 뭐 글로벌 경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부채 위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없고, 그래서 뭐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봤던 것이 그 칭화유니그룹이라고 네. 그 칭화대학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회사채 2건을 부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것의 샥이 이거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 수준의 기업이 부도가 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연쇄적인 이제 파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네. 이런 우려를 하지만 뭐 그것은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수출입부터 해가지고 물가까지 중국 경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또 환율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또 부채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면밀히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